여러분, 혹시 요즘 이런 경험 하시지 않나요? 밥만 먹으면 눈꺼풀이 무겁게 내려오고 갑자기 피곤해서 의자에 털썩 앉아버린 적. 또 특별히 아픈 데는 없는데 두통이 은근히 자주 찾아오거나 소화가 잘 안 되고 가슴이 더부룩한 느낌. 게다가 밤에 누웠는데도 잠이 쉽게 오지 않고 새벽에 자꾸 깨는 경험 말이죠.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을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 하고 넘어가곤 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단순히 나이 때문만은 아닙니다. 우리 몸 안에서 균형을 잡아주는 중요한 기능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바로 자율신경이라고 불리는 보이지 않는 조종자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기 시작하면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자율신경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심장 박동을 조절하고 혈압을 일정하게 유지하며 소화나 체온까지 관리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균형이 깨지면 작은 피곤함부터 시작해 큰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바로 이 자율신경의 균형과 혈관 건강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또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혹시 지금 말씀드린 증상들이 낯설지 않게 느껴지신다면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께 꼭 필요한 정보가 될 겁니다.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부탁 하나 드려도 될까요?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릴 수 있는 다양한 정보가 앞으로도 꾸준히 올라올 예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건강 지식을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어요. 혹시 자율신경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자율신경은 이름처럼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몸의 중요한 기능을 스스로 조절해주는 신경입니다. 쉽게 말해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심장은 쉬지 않고 뛰고 숨은 자동으로 쉬어지고 음식은 알아서 소화가 되는 것. 바로 이 모든 과정을 조종하는 것이 자율신경입니다. 자율신경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교감신경, 또 하나는 부교감신경입니다. 교감신경은 위기 상황에서 몸을 긴장시키고 준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개가 달려온다거나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지면 심장이 두근거리고 근육이 뻣뻣해지고 눈이 번쩍 뜨이는 느낌이 들죠. 이게 바로 교감신경이 작동하는 순간입니다. 반대로 부교감신경은 몸을 진정시키고 회복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식사 후 편안하게 쉬거나 잠을 잘 때 혹은 명상을 하면서 마음을 가라앉힐 때 부교감신경이 작동하는 거죠. 문제는 나이가 들면서 이 두 신경의 균형이 무너지기 쉽다는 겁니다. 스트레스, 불규칙한 생활 습관, 잘못된 자세, 그리고 혈관 건강의 약화가 겹치면서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흥분하거나 반대로 부교감신경이 제 역할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심장이 갑자기 두근거리거나 이유 없이 불안해지기도 하고 밤에 잠이 오지 않거나 새벽에 자주 깨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또 소화가 잘 안 되고 속이 더부룩해지며 체온 조절이 잘 안 되니 여름에는 유난히 더 덥고 겨울에는 남들보다 더 춥게 느껴지기도 하죠. 이렇게 보면 자율신경 불균형이라는 게 단순히 신경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 전체 건강과 직결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피곤한 게 아니라 앞으로 더 큰 질병의 전조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말씀드릴게요. 자율신경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쉽게 무시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혈관 건강, 심장 기능, 뇌 건강까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율신경의 균형이 깨지면 혈압이 급격히 변하거나 뇌혈류가 불안정해져 두통과 어지럼증이 생길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치매나 우울증 같은 정신건강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최근 들어 이유 없이 심장이 빨리 뛴다든지 갑자기 숨이 가빠진다든지 혹은 불면증 때문에 힘드셨던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단순히 나이 탓으로만 돌리지 마시고 자율신경의 균형이 깨지고 있지 않은지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은 자율신경을 지키는 것이 곧 노년 건강을 지키는 길이다라는 점입니다. 이 부분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까지 말씀드린 증상이 낯설지 않게 느껴지셨다면 이 영상이 꼭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어지는 3장에서는 왜 약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두시면 중요한 건강 정보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몸에 이상 신호가 오면 가장 먼저 찾는 게 약입니다. 두통이 오면 두통약, 속이 불편하면 소화제, 잠이 안 오면 수면제. 약을 먹으면 잠깐은 편안해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왜 같은 증상이 자꾸 반복될까요? 그 이유는 약이 근본 원인을 해결해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약은 어디까지나 증상 완화제일 뿐 자율신경의 균형 자체를 바로잡아 주지는 못합니다. 예를 들어 불면증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수면제를 먹으면 잠깐 잘 수는 있지만 다음날 또다시 잠이 오지 않는다면 그건 단순히 불면증이 아니라 자율신경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약에 의존할수록 몸이 점점 스스로 회복하는 힘을 잃게 된다는 겁니다. 소화제를 계속 먹으면 위와 장은 약에 의존하게 되고 신경안정제를 계속 먹으면 자율신경의 균형을 맞추는 본래의 기능이 약해집니다. 결국 약 없이는 생활하기 힘든 상태가 되는 거죠. 여기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약을 무조건 나쁘다고 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 또는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서 약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근본적인 원인을 찾고 생활 습관을 바로잡는 노력이 병행되지 않으면 약은 임시 방편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후로는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그냥 넘기지 마시고 왜 이런 증상이 나타났을까 하고 근본 원인을 돌아보셨으면 합니다. 특히 자율신경과 혈관 건강을 함께 관리하는 것이 55세 이후 건강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혹시 이 부분이 공감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해 더 많은 이야기를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서 자율신경이 지나가는 주요 통로가 어디일까요? 바로 척추입니다. 척추는 단순히 뼈대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신경을 보호하고 전달하는 중요한 길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혹은 오랜 생활 습관 때문에 척추에 무리가 가면 자율신경도 영향을 받습니다. 대표적인 원인이 바로 나쁜 자세입니다. 하루에 몇 시간씩 의자에 앉아 계시는 경우 많으시죠? 허리를 굽히고 목을 앞으로 빼고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자세가 반복되면 척추 주변 근육이 뭉치고 신경이 눌리게 됩니다. 이 작은 압박이 자율신경을 방해하면서 소화불량, 두통, 불면 같은 다양한 증상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특히 55세 이후에는 척추 디스크가 약해지고 근육이 줄어들기 때문에 젊을 때보다 훨씬 쉽게 신경 압박이 생깁니다. 그래서 허리 통증이나 목 통증을 그냥 나이 탓으로만 여기면 안 됩니다. 그 안에는 자율신경 불균형이라는 큰 문제가 숨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작은 자세 교정과 꾸준한 스트레칭입니다. 하루에 몇 분만이라도 허리를 펴고 어깨를 뒤로 젖히고 가슴을 활짝 열어주는 습관을 들이는 것만으로도 자율신경은 훨씬 원활히 작동합니다. 또 가볍게 걷거나 요가 같은 스트레칭을 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도 혹시 등이 구부정하게 말려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잠깐 멈추고 허리를 펴보세요. 이 작은 행동이
자율신경과 혈관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은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하루 종일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저녁만 되면 몸이 무겁고 지쳐버리는 것. 혹은 이유 없이 화가 나고 별일 아닌데도 불안해지는 경우. 이게 바로 스트레스가 자율신경을 흔들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교감신경을 과도하게 자극합니다. 몸은 항상 긴장 상태가 되고 심장은 빨리 뛰고 혈압은 올라가며 호흡은 얕아집니다. 이렇게 긴장이 계속되면 부교감신경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결국 회복할 기회를 잃게 됩니다. 여기에 수면 부족까지 겹치면 상황은 더 나빠집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 호르몬 균형이 깨지고 면역력도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러면 작은 감기에도 쉽게 걸리고 기분도 가라앉고 뇌 건강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숙면을 못하는 사람은 치매 위험이 더 높아진다고도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첫째, 마음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명상, 호흡법, 감사일기 쓰기 같은 작은 습관들이 자율신경 균형을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둘째, 수면 환경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자기 전 스마트폰을 멀리 두고 불빛을 줄이며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드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혹시 오늘 밤도 잠이 오지 않아 힘드셨다면 지금부터 작은 변화를 실천해 보세요. 하루 10분의 명상과 일정한 수면 습관이 여러분의 자율신경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자율신경 불균형이 가져오는 불편한 증상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이 상태를 방치했을 때 찾아올 수 있는 결과입니다. 대표적으로 고혈압과 심장질환이 있습니다.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흥분하면 혈압이 높아지고 심장은 계속 과로를 하게 됩니다.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심근경색이나 협심증 같은 치명적인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뇌 건강입니다. 자율신경 불균형은 뇌 혈류에도 영향을 줍니다. 뇌로 가는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면 두통과 어지럼증이 잦아지고 장기적으로는 치매 위험까지 높아집니다. 실제로 자율신경 이상과 기억력 저하 사이의 연관성은 여러 연구에서 밝혀졌습니다. 또 정신 건강에도 영향을 줍니다. 불안, 우울, 무기력 같은 정서적 문제가 생기기 쉽고 사회생활에도 지장을 줍니다. 결국 삶의 질이 급격히 떨어지는 거죠. 작은 피로와 불면을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그것이 바로 큰 질병의 전조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생활 습관을 바꾸고 자율신경 균형을 회복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해결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율신경과 혈관 건강을 지키는 방법은 사실 거창하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댓글로 저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남겨주세요. 작은 다짐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첫째, 척추 스트레칭입니다. 하루 10분만 투자해서 목과 허리를 쭉 펴고 어깨를 돌려주는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신경의 압박을 줄이고 혈류를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둘째, 식사 후 가벼운 산책입니다. 밥을 먹고 나서 바로 눕는 대신 1015분만 가볍게 걷는 습관을 들이세요. 소화가 훨씬 잘 되고 자율신경의 회복에도 좋습니다. 셋째, 수면 위생 지키기입니다. 일정한 시간에 자고 자기 전 스마트폰을 멀리 두고 조명을 어둡게 하는 것. 아주 단순하지만 숙면에는 큰 효과가 있습니다. 넷째, 항산화 식품 섭취입니다. 오디, 블루베리, 석류, 토마토 같은 과일들은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뇌와 신경 건강을 지켜줍니다. 꾸준히 드시면 자율신경 균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이 네 가지만 실천해도 여러분의 몸은 분명 달라질 것입니다. 중요한 건 지금 영상 보시는 이 순간부터라도 하나를 골라 바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율신경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 몸의 모든 기능을 조종하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이 균형이 무너지면 단순한 피로와 불면에서 끝나지 않고 혈관 건강, 뇌 건강, 정신 건강까지 위협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지금부터 작은 습관을 실천한다면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척추를 펴고 산책을 하고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숙면을 지키는 것, 그리고 올바른 음식을 섭취하는 것. 이 작은 노력들이 모여서 10년은 젊은 몸과 마음을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건강은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내가 건강해야 가족도 안심할 수 있고 친구들과의 만남도 즐겁고 삶이 활기차집니다. 그냥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넘기실 건가요? 아니면 오늘부터 내가 내 몸을 지켜야겠다 하고 결심하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지금 바로 두 번째 길을 선택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구체적인 실천법과 운동 방법을 저와 함께 유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저도 응원해 주시고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도 나눠주세요. 서로의 이야기를 공유하면서 더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